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2년 연속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계기로 드러난 현지 정부의 대응 위기 및 방역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24일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베트남 총 투자 건수는 지난해 1,942건으로 재작년 2,786건 대비 30.3%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38.9%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3년간은 2,606건, 3,345건, 4,5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총 투자는 신규 및 증액 프로젝트를 비롯해 M&A, 주식 매입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신규 프로젝트 투자는 361건으로 재작년 609건보다 40%가량 줄었는데요. 반면 총 투자액은 지난 2019년 79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20년에 39억 4,900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으나 지난해 49억 5,300만 달러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는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라인 증설 등 한국 기업들이 사전에 결정된 투자를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 2년 연속 베트남 투자가 크게 위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맞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대응 방식의 문제점과 무리한 요구에 기업들이 등을 돌린 결과라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4차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백신 조달이 여의치 않자 구매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백신 구매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롯데, CJ 등은 결국 베트남 중앙정부 및 지방성 정부의 백신 구매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찌민 등 공단에 몰려있는 남부지역의 경우 공장 내 직원들이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마련하라는 당국의 지침으로 인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조업의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도 투자 위축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입국 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리는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수시로 본사에서 전문 인력이 들어와 공장을 가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력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 후 3일간의 격리를 거치면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방역 조치가 대거 강화될 수도 있어 기업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가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이 내년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 경우 경영난이 가중된 한국 기업들로서는 내년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에 비해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작년 말까지 누적 금액 기준으로 베트남 최대 투자국입니다. MP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746억 5,6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8.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이 643억 9,700만 달러로 15.8%, 싱가포르는 643억 6,100만 달러로 15.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0.9% 뒷걸음쳤던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4.0%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6.8% 성장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마이너스 0.9% 등 최근 5년간을 살펴봐도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3.2%포인트,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7%포인트였습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8%포인트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 씀씀이가 살아나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3.6% 증가 전환했습니다. 이 역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수출도 9.7% 증가 전환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세를 발표한 2021 국가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는 긍정평가가 80.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별로는 베트남, 터키, 필리핀, 태국 등 7개 국가에서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긍정평가가 전년보다 7.4%포인트 크게 상승해 2018년 조사 이래 처음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이례적입니다. 한류 문화의 바람이 정치적인 상황을 압도한 모양새입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요인으로는 K-팝과 영화 등 현대문화가 22.9%, 제품과 브랜드가 13.2%, 경제수준 10.2%, 문화유산 9.5%, 국민성 8.6%, 사회시스템 7.8%, 스포츠 7.6%, 정치상황 6.2%, 국제적 위상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교육, 복지, 의료 등 사회 시스템이 5.9%포인트, 한국의 국민성이 5.8%포인트, 스포츠가 4.6%포인트 증가해 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사회적 측면이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이었고 한국 방문 희망, 한국인과 친구 희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 희망이 2020년보다 8.7%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은 6.7%포인트, 한국 방문 희망은 6.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 과제로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 생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2020년 개선 과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북관계 개선 순위가 이번에는 낮아져 한국이 분단 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서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외 문화홍보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2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 만 16개 이상 12,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서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슈TV였습니다.